자, 회계 2부 이제 농협 회계 총칙입니다. 그래서 2부에서도 이제 시험 출제율이 이제 50% 정도, 이제 50% 거의 뭐 50%에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 기업 회계에 따른 고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농협에 관해서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규상의 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회계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뭐 회계를 쉽게 접하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은 이제 전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굳이 일일이 다 뭐 분개하든지 기표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일단 회계가 일반하고 신용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이제 요거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축협 회계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되고, 일반 회계는 종합 회계로 하며, 신용 사업 회계와 신용 사업 외의 회계, 이것을 이제 일반 회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용 회계하고 그 다음에 일반 회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회계 단위는 재산의 자본의 증가 변동 등을 독자적으로 기록 계산하는 단위를 말하므로 총계정 원장을 설치하고 있는 계산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회계 단위가 된다. 그래서 지금 기준점이 뭐냐 하면은 총계정 원장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다 잘라서 회계 단위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농축협 회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본질적 특성 보시면은 이제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회계에 있어서 이제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조합원에 대한 봉사를 위한 회계제도이다. 그리고 사업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복합회계이다. 그래서 복합회계라고 하는 것은 사업 분야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 사업은 비영리회계이다. 그래서 교육지원은 영리사업이 아니죠. 왜냐하면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 사업으로 해서 비영리 회계를 따르고 있고, 그리고 신용사업은 당연히 이제 은행 회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판매 사업은 당연히 이제 상업 회계, 그래서 일반 제조업, 유통업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상업 회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각각 다 나뉘어서 회계를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협을 감사하는 곳이 이제 삼일회계법인인데, 삼일회계법인에서 농협을 감사할 때는 굉장히 복잡한 거죠. 왜냐하면은 상업회계도 다뤄야 되고, 은행회계도 다뤄야 되고, 비영리회계도 다뤄야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특수계좌에 대해서도 또 다뤄야 되고, 해서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계산의 특수성입니다. 그래서 자본은 이제 추후에 공부하시겠지만 일반에서 가지고 있다는, 그럼 일반에서 가지고 있다가 신용회계에 이제 위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달을 해주어서 거기에서 또 사업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본계산의 특수성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개통거래에 따른 회계제도의 확립입니다. 그래서 개통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역농협 중앙회, 여기에서 또다시 이제 회계 처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거래. 자, 그리고 농축협 거래는 신용사업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자금의 조달 및 공급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축협 회계의 특징에 이제 형식적 특색입니다. 형식적 특색. 그래서 본질적 특색하고 형식적 특색, 요 두 가지까지는 뭐 구분하는 것은 안 나오고, 대신 여기에 특색이 어떠한 특색이 있느냐, 그래서 일반 기업과 이제 다른 점이 어떤 것이냐, 요걸 잘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특색에 보시면은 회계가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하고 신용하고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상품 매매 거래의 특수한 3분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품에 있어서는 이게 명칭이 똑같은, 만약에 판매를 위한 상품이 있다. 그러면은 이 똑같은 상품에 있어서 회계 처리를, 이걸 그냥 단순하게 상품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재고가 있고, 그 다음에 판매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추후에 남아있는 기말 재고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상품 계정에 있어서는 3분할, 세 가지의 명칭으로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3분할이 있고, 그 다음에 5분할도 있고 7분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더 나뉘어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는 이제 이걸 대부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농협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유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3분할로만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부적으로 나뉠 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그 상품에 대해서. 그래서 그 명칭을 우리는 재고자산과 상품 매출액, 그리고 매출 원가, 이렇게 용어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출액은 이제 판매죠.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고, 매출 원가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상품의 비용입니다. 자,
자, 그리고 기타 특색에 보시면은, 자, 기타 특색도 이제 단어를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 분계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계장 사용 안함입니다. 안함. 분계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표 자체가 분계장의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표 자체가 이제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이미 분계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장을 사용하지 않다. 자, 그리고 대용 전표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용 전표가 많답니다. 많다. 적다. 쓰이지 않는다.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의 성질에 따라서 증빙서류 등을 전표로서 대용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전표로 다 대용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그것 자체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계자료로서의 역할이 크다. 왜냐하면 이제 농축협에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이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산표를 매일 작성하여 회계 검증을 철저히 한다. 해서 시산표는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 있어서 이제 회계 앞부분에 있어서 시산표를 작성함으로써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죠. 물론 이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산표에 의해서 대차에 의해서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이게 오류를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소의 보조부를 사용하여 광범위한 업무에 대처하며 각 계정의 명세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조부에 의해서 각 명칭을 다 적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현금이 1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10만 원에 대해서 명칭을 다 적어줘서 이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끔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전표 제도를 채택하여 분담 사무의 상호간 연결의 기장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않는다, 많다, 크다, 그리고 작성한다. 지금 이런 단어를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조합회계의 특성이 아닌 것은, 해서 정답은 3번이죠. 해서 분계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농축협 회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이죠. 분계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농축협 회계와 관련 법규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농협에 있어서 이제 보통 이제 일반 기업체,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체에 있어서는 KIFRS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즉 이 말은 뭐냐면 IFRS는 국제 회계 기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국의 실정에 맞는 국제 회계 기준을 마련을 해놨다는 게 KIFRS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냐면은 당연히 IMF가 왔을 때 국내에 있는 기업들을 이제 외국 회사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럼 팔아야 되는데 외국에서 이걸 회사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걸 검증을 하려고 하는데 기준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들을 다 국제 회계 기준에 다 맞추어라. 그렇게 해야지 이제 실제 지금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다 외국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다 IFRS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IFRS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협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은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은 특수하게 이제 이 활성화 시장이 없는 거죠. 주식에 의해 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산 보고서는 사업보고서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그리고 손실금 처리안 해서 지금 농협의 결산보고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회계 기준상에 있어서 결산보고서하고 다릅니다. 요 두 가지가 지금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밑부분에 나오는 것은 지금 1부에서 공부를 하셨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2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럼 2부는 당연히 농협 거라는 거죠. 그래서 농협에서 결산 보고서는 자,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요건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농협에 있어서는 사업보고서 그리고 이제 손실이 생겼냐 이익이 생겼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그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들어가고 기업회계 기준은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사항 해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농협의 결산 보고서에 이제 수익이 났을 때, 그리고 결손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순서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잉여금 처분 순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손익이 생겼다는 거죠. 수익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우선 첫 번째로는 법정입니다. 법정. 당연히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바대로 해서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임의죠. 임의는 당연히 셀프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선 법정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임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법정 적립금입니다. 자, 법정 적립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법정 이월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먼저 적립을 시켜라고 하는 부분만큼 적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법정에서 이월을 시키라 해서 적립금과 이월금, 그 다음으로 넘어오는 것이 임의적립금입니다. 자, 임의적립금은 사유사입니다. 사유사. 그래서 다시 요 순서대로 해서 적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업준비금, 그 다음에 유통손실보전자금, 그리고 사업활성화 적립금. 그래서 지금 사업준비금, 유통손실, 그 다음에 사업활성화 해서 사업준비금이 글씨가 이제 가장 작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사인데 사업준비금이 가장 글씨가 짧기 때문에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삼각형대로 해서 이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있으면 잉여금 배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한테 배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플러스가 생겼을 때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법정, 그 다음에 임의, 그 다음에 배당, 그 다음에 이월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결손금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어디에서 땡겨와서 보전을 시켜줄 것이냐. 여기는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플러스가 되었을 때의 순서와 거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미처분 이월금 해서 지금 아직까지 처분되지 않은 이월금을 먼저 땡겨와서 마이너스를 메꿔준다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메꿔주고 그 다음으로는 임의적립금, 그 다음으로는 법정적립금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이제 거꾸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임의적립금에 있어서도 다시 잉여금을 플러스가 되었을 때 어디에 쓸 것이냐의 반대로 마이너스가 생겼을 때 보전을 시킬 때는 반대로 사업 활성화, 그 다음에 유통손실 사업 준비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로 이제 다시 나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법정 적립금, 자, 그 다음에 자본 적립금, 회전 출자금, 그 다음에 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다 메꿔지지 않으면은 이 순서대로 해서 보전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 이제 순서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절에 회계장표의 작성입니다. 그래서 자, 전표는 거래금액은 문자로 기재한다. 다만 입금거래 및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전표는 아라비아 숫자를 기재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입금거래는 숫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출금거래는 숫자가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출금전표에 있어서 금자 옆에 여기에 숫자로 적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입금거래에 있어서는 숫자로 기재가 가능하다. 그래서 출금거래에 숫자로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문자나 숫자는 가급적 일행의 2분의 1 이하의 위치에 쓰되 아래 칸을 맞추어서 쓴다. 뭐 그러니까 이제 정정을 많이 하는 이제 직원들은 이제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한 칸에 반 정도 나눠 가지고 여기 적어 놓는 거. 그래가지고 정정할 거 있으면 이렇게 지우고 다시 여기에 적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뭐 기출문제 해주면은 지급거래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틀렸는 것이고. 자, 2절의 전표 보시겠습니다. 자, 전표의 작성 방법입니다. 자, 전표는 대차분계법에 의해서 작성한답니다. 그러면 대차분계법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은 현금분계법입니다. 현금분계법. 그러면은 현금분계법하고 대차분계법 차이점이 있는데, 자, 현금분계법은 무조건 이게 대체거래가 발생이 되더라도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항상 쓰자는 거죠. 항상 쓰자. 이게 현금분계법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은 자, 대차분계법이란 현금분계법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붕괴된 그대로 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래서 붕괴 법칙에 따라서 차변은 차변전표, 그리고 대변은 대변전표로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회계 1편에 보시면은 이제 차대변에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하셨죠. 어느 쪽에 차변에 적고 어느 쪽에 대변에 적는다. 그래서 이제 자기 계정에 해당이 되었을 때 자기 계정에서 플러스가 발생이 되면은 거기 변에 적는 것이고, 자기 계정이 아닌 곳에서 발생이 되면은 마이너스로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는데, 만약에 현금으로 현금분괴법에 의해 가지고 처리가 되었다 이렇게 치면 옆에 예시에 보시면은 현금으로 미지급금 해서 현금이 지금 들어왔는 거죠. 차변에 적혀져 있으니까 현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해서 외상으로 해서 판매가 되었고,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해서 현금이 지출이 되었다. 그래서 항상 현금으로 해서 적어주는 것이 현금분괴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보시면은 예전에 금융기관에서 이제 농협에서도 예전에 한 20년 전에 이렇게 되면은 현금 거래에 대한 모든 거래는 다 출납계에서 다 맡았는 거죠. 그러면은 현금 전표가 다 출납계로 넘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각 텔러에서 거래가 다 되었지만 거기에 있어서 현금 전표가 다 넘어오면은 현금 전표에 의해 가지고 고객들이 다시 와서 출납계에서 현금만 거래를 하게끔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돈 강도하고 뭐 이런 게 그때는 좀 이제 심해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는 현금분괴법이 아니라 대차분괴법으로 해서 바로 전표를 작성하고 그것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 이제 그걸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표는 계정 과목별, 해당 목별, 세목별로 작성한다. 그리고 대용장표 양식이 정해져 있을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리고 전표에는 반드시 계정 과목을 표시한다. 자, 그리고 대체전표 및 대체로 사용되는 대용전표에는 반드시 대계정 과목을 기입하여야 한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 금액이 어디에서 왔는지 해당 반대되는 계정 과목을 살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고, 그것은 당연히 또 줄임말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서 별단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해서 그냥 적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전표에는 출납인 또는 대체인을 표시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전표에는 출납인과 대체인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전표상 출납인 날인에 가름하는 문구가 전산으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그리고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계리되는 경우에 있어서 건별 전표 작성을 생략하고 거래전 내역을 일괄 작성하는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전표에는 개원, 책임자, 그리고 이제 전표의 취급자 날인의 절차에 따라서 각각 날인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이제 이걸 각각 이제 날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장을 찍지만, 자, 다만 자동화 기기에서 입금된 농협 수표와 음교환 모점에서 일괄 처리하여 교환 수입되거나 은행 간 정보 교환에 의해서 결제되는 자기합 수표는 그 처리 결과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조회표 상의 매수와 금액의 책임자가 날인하는 것으로 취급자의 날인에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묶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껍데기에만 이제 총 매수하고 금액하고 적어놓고 그 뒤에 이제 수표가 쫙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찍었는 것으로 해서 이 밑에 들어가 있는 것도 다 확인했다라고 간주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표의 적용란에는 그 거래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장의 전표 금액이 부채 과목과 자산 과목으로 구분될 때에는 그 전표의 해당란 또는 그 윗부분의 빈자리에 다음의 예와 같이 계정 과목과 금액을 구분해서 표시하는데, 자산 과목의 금액은 붉은 글씨로 쓴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에 자산 과목은 붉은 글씨로 작성을 한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현재 적용을 시키지 않지만 일단 이제 책상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시에 보시면은 이제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자립에다가 입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립에다가 입금이 들어갈 때 이제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만약에 4,900원을 쓰고 있다. 4,900만 원을 쓰고 있다. 1억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게 기표가 이렇게 동시에 두 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졌을 때 자립 대출에 의해 가지고 입금이 되고, 그 다음에 자립 이제 예금으로 입금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자산 과목입니다. 대출금, 자산 과목에 있어서 붉은 글씨로 적어준다는 거죠. 부채가 아니라 자산 과목에 붉은 글씨를 적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출금 계정이나 차입금 계정 전표는 계정 과목별, 자원별로 구분해서 작성하고 그 적용란에는 해당 자원을 쓰게 된다.
그리고 손익계정표는 계정 과목별, 목별로 작성하고 또 세부 계좌를 쓴다. 그리고 매출 전표에는 반드시 매출 원가를 써야 하며 이제 3분할이 된다 갖고 있죠. 매출액, 매출 원가, 그리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액 해서 매출 원가랑 금액은 따로 짓게 하여 해당 매출 원가 과목, 그리고 대체 전표, 그리고 재고 자산 해당 과목 해서 대변으로 각각 작성한다. 자, 그리고 전표는 매장마다 거래 금액의 합계액을 써야 된다. 그리고 같은 계정의 거래로서 거래 자수가 많으나 한 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총거래 금액에 대해서 한 장의 전표를 작성하고 동부속 명세서를 작성하여 붙일 수 있다. 자, 그리고 전표의 지급자 날인다 해서 책계 해서 책임자와 개원은 전표의 진위 여부, 수기로 작성한 내용과 전산 인사 내용의 일치 여부 등등등을 확인한 후에 결제란에 각각 날인한다. 그리고 전표에 마련된 별도의 계좌란에 날인한다. 그리고 전표 총계표와 전표 집계표에 의해는 책임자가 날인하고 전표 장수를 확인하고 전표 장수의 숫자머리에 날인한다. 다만 텔러벨 마감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해서 지금 전표 총계표하고 전표 집계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죠. 대부분 다 이제 텔러벨 마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텔러별 담당 책임자가 텔러 전표 집계표에 의해서 전표 장수의 확인 날인하는 경우에는 전표 총계표 및 집계표의 전표 장수 숫자머리에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텔러별 마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대변 대체거래는 정전거래를 제외하고는 대응되는 차변 대체거래 절차를 끝낸 후에 거래하여야 되며,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만 우선 보시면은 당연히 대체거래를 하는데 차변부터 먼저 작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대변을 해야 되겠죠. 돈을 출금하고 난 다음에 수표를 발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변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차변 대체거래를 끝낸 후에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앞에 당연히 정전거래는 제외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차변 요거 대신에 이제 대변 이렇게 나오면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대변 대체 결제를 하는 책임자는 차변 대체 거래를 확인하고 날인을 하게 된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사고가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감 후 정정의 처리 절차 해서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선 재무상태표 계정의 취소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지금 BS 상에 있는 계정 과목이냐 아니면은 PL에 있는 계정 과목이냐에 따라서 취소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다르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무상태표 계정의 취소는 자, 연도 중 정정과 관연도분 정정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하시면은 연도 중 정정에 있어서는 취소 거래이고 전표 윗부분에 빈자리에 취소라고 적고 붉은 글씨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변과 차변 전표로 서로 바꾸어서 취소를 하고 잘못된 금액을 전액 정정하여야 하며 차액만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PL에 있어서는 지금 차액 정정입니다. 차액 정정이고 그리고 BS 상에 있어서는 전액입니다. 전액 정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 그 다음에 관연도분 정정입니다. 관연도 이제 지나간 거. 그래서 이때도 역시 취소 거래를 하게 되고 적수 정정이 필요하고 별난 취소로 이루어지고 차변의 오류 시에는 대변 붉은 글씨의 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붉은 글씨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 중 정정에 있어서는 지금 전표 윗부분의 빈자리에 취소라는 글자만 붉은 글씨로 작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 두 가지를 서로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오류 전표의 정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오류 전표입니다. 오류 전표 해서 정당하게 거래가 되지 않았는 것을 잘못된 것을 정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정정, 취소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정정 절차라는 것은 이제 수리를 한다는 거죠. 똑바로 고치게끔 하는 절차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일반적인 이제 수리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오류 전표를 정정하는 방법에는 별난 취소 방법과 동난 취소 방법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난은 이제 같은 난에 있어서 취소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변과 대변이 있으면 차변에 있는 것은 차변으로 그리고 대변에 있는 것은 대변으로 이렇게 해서 적자를 해서 취소를 시키는 게 동난 취소 방법이고 별난은 이제 차대변을 바꾸어서 이제 차감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서 발생된 것을 대변에서 해서 이제 취소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별난은 이제 다른 난에다가 취소를 하는 것이고 동난은 같은 난에다가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의 경우에는 취소 거래는 별난 그리고 정정은 동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지금 취소 거래는 당일자 마감 후 거래에 있어서는 별난입니다. 별난. 그리고 정정 거래는 동일한 날 그 날에 정정을 하는 것은 동난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소 거래는 당일 계산 마감 후입니다. 마감 후. 마감이 끝나고 나버린 이후에 이것을 정정, 수리를 할 경우에는 취소 거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취소 거래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별난으로 해서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표의 잘못을 발견한 때 정정하는 거래로 오류가 있어서 계정 과목의 잔액을 정정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적수도 함께 정정하여야 되는 거래를 말한다. 그리고 정정 거래는 당일 계산 마감 전입니다. 그래서 마감 전에 할 경우에는 정정 거래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동란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취소 거래하고 정정 거래 이 두 가지를 서로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일 거래는 정정 거래라고 하고 당연히 적수 정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잔액에다가 지금 금액 이제 이자가 원가가 되는 적수가 있으면은 그 적수는 당연히 당일 거래는 마감 전이기 때문에 적수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적수 정정이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당일 거래이기 때문에 동란 취소가 이루어지고 차변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차변에 붉은 전표를 작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란에 의해 가지고 같은 란에 있는 걸 취소를 시키는 것이고 마감 후가 있고 난 후에 취소시키는 것을 취소 거래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별난 취소이고 당연히 적수도 정정이 일어나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차변에 오류가 있으면은 그 반대 대변에 붉은 글씨 전표를 작성해서 차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취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류 전표의 마감 전 정정입니다. 그래서 마감 전이죠. 마감 전. 이것은 이제 정정 거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동란 취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산 입력 전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정당한 신규 전표를 작성해서 입력하고 전산 입력 후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전산 입력 전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표를 바꿔가지고 다시 작성해가지고 이제 전산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산 입력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에 잘못된 전표 윗부분의 빈자리에 정정 사유를 붉은 글씨로 쓰고 책임자가 날인하고 이제 처음 텔러를 보시면 이제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당일자 해가지고 이제 정정을 붉은 글씨로 쓰고 대변 전표의 정정은 대변으로 왜냐 동란 취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변 전표의 정정은 차변 전표로 각각 대차변에 같은 정정 전표를 작성하고 전표 윗부분에 정정이라고 붉은 글씨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표 작성은 검정 글씨로 작성하되 그 사유를 붉은 글씨로 쓰게 된다. 다만 고객이 작성한 출금 전표인 경우에는 정당 전표의 인감은 원전표 인감으로 가름한다. 해서 다시 도장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놓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시간일 때 뭐 고객 불러가지고 또다시 인감 받아야 되느냐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표는 정당 전표, 원전표, 정정 전표 순으로 편철합니다. 그래서 정당, 원전표, 정정 전표 이 순서대로 해서 편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목 상위인 경우에는 정당 전표는 해당 과목의 분류하고 그 사유를 전표에 적어서 원전표, 정정 전표와 연결을 명확하게 한다. 자, 그런데 텔러별 마감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표 번호 순으로 분류해서 편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지금 텔러별 마감을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서 그대로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표의 금액과 계정 과목 그리고 거래 일자는 정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에 금액하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 그리고 일자는 정정 불가입니다. 요 세 가지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계액과 상대 계정 과목의 그리고 대용 전표의 거래 일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류 전표의 마감 후 정정에 있어서 자, 재무 상태표 계정의 연도 중 정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BS 상에 있어서 연도 중입니다. 연도 중 정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 계산 마감 후입니다. 자, 좀 전에까지는 마감 전이었고 마감 후에 있어서 계정 상태표의 계정의 연도 중 전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에 의해서 정정 전표 해서 취소를 작성하고 책임자가 검인해야 되고 전표의 빈자리에 취소라고 붉은 글씨를 쓰게 된다. 그리고 대변 전표 잘못이 있으면은 차변에 있으면은 대변으로 해서 대차변 반대 취소 전표를 작성하고 그리고 동취소 전표 적용란에 취소 사유 그리고 잘못된 전표의 원인을 붉은 글씨로 쓴다. 그래서 지금 별난 취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당 전표는 검정 글씨로 쓰되 적용란에는 기입하여야 될 것 중에 정정 사유와 잘못된 거래 연월일은 붉은 글씨로 쓴다. 그리고 전표 윗부분 자리에 취소라고 붉은 글씨로 쓴다. 그리고 당초 거래 전표의 기입 금액이 2자 이상으로서 그 일부 계좌의 금액에만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잘못된 계좌의 금액만을 정정할 수 있다. 그래서 2자 이상으로 해서 들어갔을 때 이때는 일부 금액 그 잘못된 계좌의 금액으로 정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원래 BS 상태, 재무 상태표에 있어서 계정에 있어서는 전액으로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따로따로 계정으로 해서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있어서는 이 금액은 요 금액만 해가지고 정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정 전표는 당초 잘못된 전표의 작성자가 작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책임자 양해를 얻어서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원칙은 그 당초에 원래 전표 작성자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금액은 그 전액을 정정해야 되고 잘못된 금액과의 정당 금액과의 차액만은 정정하지 못한다. 차액만 정정하는 것은 이거는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일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산으로 그 내역이 관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거래의 취소나 전표 분류 착오 등 오류가 있어서 계정 과목의 잔액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적수도 함께 정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자가 가산되었기 때문에 적수도 함께 돌려야 된다는 거죠. 함께 취소하여야 된답니다. 자,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8월 달에 A조합에서 유형자산 처분 시 수령한 계약금으로 입금한 가수금 50만원이 미지급금으로 잘못 기표되었음을 2003년도 8월 9일에 발견하여 정정하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이제 유형의 문제가 이제 여기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러한 글이 나왔을 때 어느 것으로 해서 정정하는 분계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맨 처음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은 우선 BS 계정이냐 아니면은 손익 계정이냐 이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의해 가지고 지금 BS 계정일 때는 연도 중이냐 아니면은 관연도냐 이걸 다시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수금이 이제 유행자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받았는데 그것을 입금한 가수금 50만 원이 미지급금으로 잘못 기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지급금으로 잘못 들어가 버렸다는 거. 그러면 원래는 뭐냐? 가수금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지급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채 계정이죠. 미지급금이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부채. 그래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 계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BS 계정이고 그 다음에 2003년도 8월 8일, 2003년도 8월 9일 해서 연도중 정정입니다. 연도중 정정.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일단 이렇게 글씨가 나오는 부분을 원거래의 붕괴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금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미지급금으로 해서 이제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지급금으로 잘못 기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미지급금을 지금 별난 취소에 의해 가지고 없애줘야 되는 거죠. 없애주면서 미지급금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받았는 원계정 가수금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제 오류를 정정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고 자, 3번의 이제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2003년도에 3월 18일 날 상품 양곡인데 지금 15만 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매출액이죠. 매출액 15만 원을 원가는 14만 원으로 집계한 매출 전표가 비료 과목의 전표임을 2003년도 3월 23일에 발견하여 정정하였다. 그래서 당초 매출 전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으나 전표 집계의 분류의 잘못으로 과목이 상이하다.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잘못 매출이 일어났다는 거죠. 잘못 매출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시 뒤집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매출액을 뒤집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상품이 양곡이 15만 원으로 매출이 일어났는데 이게 양곡이 아니라 비료라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양곡에 의해 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기표가 되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외상 매출금으로 해서 양곡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상품 매출액 양곡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3분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매출원가가 양곡이 들어가고 그 다음 상품 양곡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분법에 의해서 매출원가를 대체를 시켜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정정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상품 매출액 해서 매출액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BS 계정으로 해서 이제 별난으로 해서 양곡을 취소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상품 또한 취소를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취소를 시켜주고 그리고 매출원가를 취소를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료를 그대로 이제 적어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원거래에 있어서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 계정의 과년도분 정정입니다. 과년도분 해서 지금 연도가 지나갔다는 거죠. 지나가는 경우에 이때에는 검정글씨 전표로서 재무상태표 계정의 연도중 정정방법에 의해서 정정하되, 그러니까 지금 별난 취소로 해서 들어가고 지금 특이한 것은 그 사유만 붉은 글씨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전표 작성할 때는 검정글씨로 작성하고 사유만 붉은 글씨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에 보시면은 2002년도 12월 31일에 상품, 마트 상품 현금 매입분 30만 원을 상품 판매품 과목으로 잘못 기표한 것을 이제 그 다음 해인 2003년도 1월 15일에 발견하여 정정을 하였다. 그래서 지금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을 했는 거죠. 매입을 했는데 이게 마트 상품인데 판매품으로 잘못 기표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금을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현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상품이 들어왔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현금을 대변에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지출되고 상품인데 상품을 판매품으로 해서 입고를 시켰는 겁니다. 입고를 시켰는데 지금 그리고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은 다시 이제 뭐 통장에다가 입금이 되겠죠. 이제 계정 과목에 입금이 되는. 그러면은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취소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의해 가지고 지금 판매품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현금 거래로 있었는데 현금은 이제
뭐 당연히 어떤 계정에다가 저축예탁금이나 보통예탁금에 입금이 된다라고 쳤을 때 현금은 없어지고, 그러면은 상품 판매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디서 뺐느냐, 저축예탁금에서 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기표가 되어 있는 것을 정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판매품이 아니라 그리고 마트 상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트 상품이 30만 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판매품은 없애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03년도 12월 31일에 B조합에서 A씨의 보통예탁금 입금분 50만 원을 저축예탁금으로 잘못 기표했는 것을 그 다음 연도에 발견하여 정정을 하였다. 그래서 이것 또한 역시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금액을 이제 빼주고 계정 과목을 아예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다 BS 계정이기 때문에 전액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계정 과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잘못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없애주고 새로 들어가야 될 계정 과목을 계상을 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별 어려운 게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손익계정의 이제 정정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다시 이제 수리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해서 지금 BS 계정은 상대적으로 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익계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지금 손익계정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차액 정정입니다. 차액으로 해서 정정을 시키는데, 자, 손익계정의 연도중 정정입니다. 연도중입니다. 자, 손익계정의 연도중 정정. 자, 지금 손익계정에 있어서는 지금 연도 중이냐 아니면 관연도냐 이것에 의해서 나눠준다는 거죠. BS를 생각해 보시면 BS는 이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BS에 있어서는 이게 한번 픽스가 되어버리고 그걸로 끝인데, PL에 있어서는 지금 중요한 게 단기 순손익을 산출을 해야 되는 거죠. 단기 순손익을 산출해야지 납부해야 될 세금, 그리고 배당, 그리고 적립금, 이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단기이냐 아니면 관연도냐 이거에 의해서 다시 나눠준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 절차가 다르고, 그리고 관연도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걸 정기, 단기라고 하면은 정기 부분에 있어 관연도에 있어서는 다시 이게 중대한 오류냐 중대하지 않은 오류냐에 따라서 다시 또 나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은 손익계산서는 어차피 연도가 끝나고 되면은 이게 다 마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BS에 있어서는 만약에 건물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는 관연도나 전년도나 당년도나 해서 정정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그냥 정정이라고 붉은 글씨로 적느냐 아니면 전표에 그냥 검정 글씨로 적느냐 붉은 글씨로 적느냐 두 가지에 의해서 그냥 나눠주는 것이고 처리 절차는 동일하다. 근데 PL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선 손익계정의 연도중 정정입니다. 연도중 정정에 있어서 환입이나 환출의 경우에, 그래서 당초 거래가 잘못된 경우에 환입 환출입니다. 그래서 잘못입니다. 잘못. 그래서 여기에 오류가 있다는 거죠. 손익계정에 잘못이 있어서 환입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환출을 시켜야 되는 경우에 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과목의 연도중 거래액의 계산착오 등으로 인하여, 자, 계산착오 이게 잘못된입니다. 등에 의하여 과다하게 처리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붉은 글씨 전표에 의해서 당초 처리한 계정과목으로 기표하여 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과액입니다. 초과액을 붉은 글씨로 씁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 2003년도 상반기에 결산 시에 A조합에서 B씨에 대한 보통예탁금 이자 3,000원을 원가하였으나, 그러면은 지금 일단 기표가 되어진 것은 3,000원으로 기표를 했다는 거죠. 했는데 알고 보니까 300원이 정당하다. 그러면은 지금 2,700원을 지금 다시 받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2003년도 해서 지금 연도중 거래입니다. 연도중 거래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빼내오거나 더 지급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는 손익계정이기 때문에 그 차익 부분만큼을 정정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자를 지금 농협에서 고객에게
보통 예탁금 이자 3,000원을 원가를 시켜줬습니다. 원가를 시켜줬는 것은 자 회계 처리는 예수금 이자 3,000원 그리고 보통 예탁금에 의해서 3,000원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자 지금 농협에서 지금 보통 예탁금에서 3,000원을 빼가지고 예수금 이자로 해서 3,000원을 원가를 시켜놨다는 거죠. 시켜놨는 게 이게 지금 여기 앞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8월 31일에 300원이 적당하다 해서 계산을 잘못했다.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지금 보통 예탁금에 있어서는 잘 보셔야 됩니다. 보통 예탁금에 있어서는 이것은 BS 계정이죠. 부채로 BS 계정입니다. BS 계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취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전액 취소로 해서 보통 예탁금 3,000원을 차감 취소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예수금 이자가 3,000원으로 원가가 되었는 것은 이자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손익 계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액 부분만큼 해서 취소를 시켜줍니다. 해서 2,700원이 이제 차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당하게 지급돼야 될 보통 예탁금 3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BS 계정하고 PL 계정하고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정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원가입니다. 원가. 원가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현금으로 바로 나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바로 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현금 거래는 없다는 거죠. 원가만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번에 2003년도 4월 20일에 A씨로부터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대출금 이자 15,257원 해서 지금 채무자한테 이자를 받았는데 15,000원을 받았다는 거죠. 15,000원을 받았는데 다시 계산해 보니까 지금 잘못해 가지고 받았다는 거죠. 해서 1257원을 받아야 되는데 15,000원을 받았다. 그럼 더 많이 받았는 거죠. 그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내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내어줄 때 지금 오류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차액 부분만큼만 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현금의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작성이 된다. 그럼 현금을 받았는데 어디에 썼느냐? 대출금 이자로 해서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발생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원거래가 현금과 대출금 이자 이렇게 기표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시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금 이자는 PL 계정이니까 차액 부분만큼 해서 차감을 시켜주고 취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현금이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손익 계정에 있어서는 원거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회계 일부에 있어 가지고 거래의 8요소를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BS 계정과 PL 계정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비용, 수익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계정들이 여기 원래 자산에 들어가는 계정이 차변 원래 자리에 있으면은 증가가 되었는 것이고 얘네가 다른 자리에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금은 당연히 자산이죠. 그러면은 현금이 차변에 적히면은 현금은 플러스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현금이 대변에 적혔다. 그러면은 현금이 지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앞부분에 나오는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어떻게 대차변에 기입이 되어야 되느냐 해서 계정 과목은 당연히 여기에 대변에도 들어갈 수 있고 차변에도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들어갔을 때 이게 지급이냐 입금이냐 이걸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해서 원거래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BS 계정이냐 PL 계정이냐에 따라서 취소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합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BS 계정에 대한 취소 분계 처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PL에 있어 가지고 BS하고 PL이 합쳐져 있는 취소 거래가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렇게 나와야지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일반하고 신용하고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일단 패스를 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4번에 보시면은 2003년도에 이것도 일반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여비가 13,500원인데 13,300원의 계산착오로 밝혀졌다
해서 지금 13,500원인데 13,300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입금 해서 200원이죠. 200원. 그래서 지금 원거래는 지금 현금이 대변에 있기 때문에 현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뭘로 지급되었느냐? 비용인 경비로 해서 지급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원래의 회계 처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신용 일반 사업 회계 소속 직원이 아니라 그냥 신용사업 회계의 직원에게 지급이 되었다라고 이제 기출이 나왔었죠. 이제 이렇게 두 개 섞는 거는 이제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내고 그냥 신용사업 회계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에게 이렇게 잘못 지급이 되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13,500원이 지급이 되는데 원래는 13,300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현금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차변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경비는 그 차액 금액만큼 해가지고 적자로 취소를 시켜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 수입, 추가 지급의 경우에 해서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연도중 거래액이 계산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소하게 처리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족액을 당초 처리한 계정과목으로 해서 기표해서 정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자, 예시에 보시면은 2003년도 8월 6일 날 A씨로부터 대출금 이자 10,000원을 수입하였으나 11,000원이 정당함으로 차액 1,000원을 추가 수입해야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1,000원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받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더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대출금 이자로. 자, 이거는 뭐 원거래가 지금 현금으로 해서 10,000원 받았고, 그리고 대출금 이자로 10,000원 받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인데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다시 추가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은 끝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03년도 8월 6일 B조합에서 A씨에 대한 정기 예금이자 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8,000원이 정당하다. 그럼 이것도 3,000원 더 주면 된다는 거죠. 현금을 3,000원 빼내 와가지고 이자로 해서 3,000원 더 주면은 된다. 자, 3번에 보시면은 2003년도 3월 18일 C조합에서 D에게 고객에게 보통예탁금 이자 5,100원을 원가를 시켜놨는데 8,100원이 정당함을 발견하였다. 자, 그러면은 5,100원을 원가를 했으면은 이자가 5,100원으로 입금이 되었는 것이고, 보통예탁금에서 자, 현금이 아니라 이제 보통예탁금으로 나온다는 거죠. 해서 5,100원이다. 자, 이렇게 원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8,100원이 정당하다. 그래서 보통예탁금은 지금 BS 계정이기 때문에 전액 취소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전액 취소로 들어가서 지금 5,100원을 차감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예수금 이자 해서 지금 3,000원을 이제 하고, 보통예탁금에서는 결론적으로 8,100원이 출금이 된다는 거죠. 예, 해서 추가적으로 더 줘야 된다. 예, 해서 지금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오면은 3번 같은 게 이제 나오겠죠. 1, 2번이 안 나오고. 자, 그리고 과목 상위 등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계정의 연도중 정정에 의해서 처리하게 된다. 해서 지금 PL에 있어서 지금 과목 상위로 해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연도중 정정에 의해서, 연도중 정정은 이제 별난 취소고 붉은 글씨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시에 보시면은 2003년도 3월 15일에 입금된 대출금 이자를 예치금 이자로 잘못 기표한 것을 2003년도에 발견하여 정정하였다. 자, 그러면은 자, 현금을 받았는 거죠.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원래는 대출금 이자인데, 이게 우리가 중앙에 예치해 놓고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적었다는 거죠. 이렇게 기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예치금 이자가 아니라 대출금 이자를 수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예치금 이자를 지금 취소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계정이 아예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전액으로 해서 취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떤 비용이나 지급할 때, 비용을 지급할 때 이게 과대나 아니면 적게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 차액분만큼 정정을 시키는 거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계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때 계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전액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전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과목 상위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재무상태표의 연도중 정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라는 거죠. 전액으로 돌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하고 그러면은 예치금 이자 이것을 다 없애줘 버리고 그리고 정당하게 현금이 입금되어야 될 곳 해서 대출금 이자로 해서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손익계정의 관연도분 정정입니다. 관연도분 정정. 그러면은 단기에서는 어차피 조정을 해도 되죠. 단기에서는 조정을, 당연도분은 조정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발생되는 비용과 수익에 의해서 단기 순손익이나 손실이나 이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반영을 시켜주면은 그것으로 끝나고 아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관연도분을 정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금액이 잘못된 금액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에 발견한 정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로서 다음 항목에 속하는 경우 단기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손익 중 정기오류 수정 이익 과목 아니면은 정기오류 수정 손실 과목으로 처리하게 된다. 다만 그 오류가 이제 심각한 오류에 해당이 되는 경우 해서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우 중대한 오류인 경우에는 자산 부채 자본 해서 BS 계정의 이제 기초금액에 반영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자본 계정에 반영을 다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다시 뜯어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중대한 오류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중대하지 않은 오류에 있어서는 이것은 전년도 관연도 지나간 것에 대한 오류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 수정을 할 때 취소를 할 때 이것을 그냥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하자는 거죠.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하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영업의 손익에 들어가 있는 정규류 오류 수정 이익이나 손실 이것으로 해서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중대하면은 지금 기초금액에 반영을 시키자. 그러면은 시험 지문에는 지금 심각하게 이렇게 했을 때 정규류 수정 이익이나 손실 이것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의 문제가 생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해서 이제 예시의 사실의 누락이나 오류 그리고 계정 분류 오류 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우선 예시에 보시면은 사실의 누락입니다. 자, A 조합에서 농협에서 200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보실 때 이제 연도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해서 이게 당연도냐 아니면은 관연도냐 해서 2002년도에 결산 시에 예수금 미지급이자 80만 원을 계상을 누락하였던 것을 2003년도 1월 5일에 발견해서 정정을 하였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2002년도 그리고 2003년도 이게 이제 관연도죠. 지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결산 시에 예수금 미지급 이자 80만 원을 계상을 시켜 놓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비용은 지금 현금주의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다라고 간주하고 비용으로 책정을 해놔야 되죠. 비용으로 책정을 해놔야 되는데 비용으로 책정을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거래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12월 31일자라고 치면은 지금 고객이 7월 1일 날 예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만기가 있어서 이때 1년 후에 이자를 받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12월 31일에 여기에 해당되어서 발생이 되었던 이자에 대해서 비용으로 책정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측정을 해놔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지급은 만기 시점에 와서 찾아가겠죠.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12월 31일자에는 그 이자를 비용으로 계산을 시켜 넣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12월 31일자에 예수금 이자 80만 원을 계상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비용을 계상을 시키고 그리고 미지급 이자 해서 부채로 계상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12월 31일자에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지만 이게 비용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수익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책정해 놓고 그 다음에 연도가 지나고 나서는 다시 지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미지급이자 80을 없애주고 그리고 예수금이자 환입을 다시 80만 원을 시켜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지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금이자 환입입니다. 환입. 예수금이자 환입, 대출금이자 환출
이 계정은 정당할 때 쓰는 계정입니다. 정당할 때 쓰는 계정.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 같이 PL에 있어서 오류가 있어서 금액이 과소나 과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것은 그 계정 과목으로 해서 취소를 시켜주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의 누락이고 원래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서 환입을 시켜주는 것이지 이걸 적자로 해서 별난으로 해서 취소를 시켜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환입을 다시 시켜주는 거죠. 시켜주고 그리고 난 후에 1월 30일에 만기가 되었다. 만약에 만기가 되었을 때 고객이 왔을 때 이자 80만 원을 실제적으로 지급을 하겠죠. 지급을 하고 현금으로 이제 찾아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할 때는 지금 1월 5일입니다. 그러면은 1월 30일 날에 실제 지급되기 전에 지금 여기 부분에서 정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단계별로 해가지고 정정 절차가 다 다르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표를 이렇게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월 30일자는 이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추후에 고객이 찾아갈 때 기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 지금 1월 5일에 발견해서 정정을 한다. 그러면 고객에게는 아직까지 주지 않았다는 거죠. 주지 않았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어서 여기 기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지금 정교류 수정 손실로 해서 왜냐하면 비용으로 해서 계상을 시켜야 되는데 이 비용을 계상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교류 수정 손실입니다. 손실로 해서 80만 원을 하고 그리고 이때 예수금이자 환입을 80만 원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 지금 여기까지의 거래가 정상 거래입니다. 정상 거래인데, 자, 미지급 이자하고 여기에 나오는 미지급 이자는 이제 수정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산할 때 다 이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에 있어서는 미지급 비용, 이제 예금 이자는 다 계상을 다 시키죠. 그래서 비용으로 해서 다 12월 31일자에 미지급 이자분으로 해서 다 계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수익 부분에 있어서 대출금 이자 이거는 계상을 다 시키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이제 정상 요주의 고정 추정 손실 이렇게 해서 정료 고해추에 의해서 그 채권이 정상적으로 받을 이자에 대해서만 계상을 시켜 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못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계상을 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계상을 다 시켜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은 다 계상을 시켜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지급 이자가 이렇게 수정 붕괴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1월 1일자에 딱 와버리면 1월 1일자에 지나고 오면은 지금 이게 계상이 안 됐고 이게 계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넘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금 이자 이에 있어서는 지금 비용으로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교류 수정 손실 과목으로 해서 자 정교류 수정 손실 과목으로 해서 단기 비용으로 책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금 이자 환입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보시면은 회계 추정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자 농협은 2002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취득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장고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산출할 때 내용연수가 60년인 것을 50년으로 잘못 적용해서 100만 원을 과다 계상했다. 그러면 원래는 얼마 해야 되는데 3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400만 원으로 실제 나갔다는 거죠. 자, 이것을 2003년도에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맨 처음 그걸 취득하고 나서 맨 초년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감가상각 비하고는 금액이 같다. 요걸 전제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깊이 시험 문제가 꼬우지는 않습니다. 그냥 원래 첫 해에 취득했고 그러면은 지금 감가상각비가 첫 해 2002년도에 감가상각비가 400만 원이 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지출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부채 계정입니다. 부채 계정.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BS의 부채 계정이고 그래서 부채 계정이기 때문에 관연도 검증을 실호해서 취소를 시켜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가 기표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400만 원인 줄 알고 감가상각비 40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400만 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쌓여 있는데 이걸 알고 보니까 내역연수를 잘못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300만 원이 정당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이걸 취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은 지금 BS 계정이기 때문에 지금 자동적으로 해서 지금 전액으로 해서 차감을 시키고 전액을 차감시키는데 여기에 적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적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검정글씨로 해서 BS 계정의 관연도분 정정에 의해 가지고 정정이라는 그 글자만 붉은 글씨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가 아니라 그냥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을 시켜주는 거. 그 다음으로 지금 감가상각비가 지금 400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 거죠. 400만 원이 지출되었는 것을 다시 100만 원을 차감을 시켜야 되는 거죠. 해서 300만 원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300만 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규오류 수정 이익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100만 원을 다시 받아내야 돼. 4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300만 원만 지출해도 된다. 그럼 100만 원을 다시 받아. 100만 원을 다시 받았는 것을 정규오류 수정 이익으로 해서 100만 원을 회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생겼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감가상각 누계액은 300만 원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기표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리고 계정분류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외상매입금 29만 원을 지급한 것을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원래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착오로 상품 매출 원가로 기표 처리한 것을 그 다음해인 2003년도에 발견해서 정정하였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금을 지급을 했는 겁니다. 지급을 했는데 이걸 외상매입금 물건을 사오면서 외상 대금에 의해서 지급을 해줬는 거죠. 지급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을 원가로 처리한 것을 지급한 것을 착오로 매출 원가로 기표 처리했다. 해서 지금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으로 갚아야 되는데 지금 상품 매출 원가로 해서 갚아버렸다는 거죠. 해서 계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지출이 되는데 상품 매출 원가로 해서 갚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다시 취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외상매입금을 다시 계상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매출 원가에 대해서 정규오류 수정 이익으로 해서 다시 끄집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회계기준 적용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A조합은 농협에서 2002년도에 저온저장고 자본적 지출을 100만 원을 지출한 것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것이 2003년도에 발견해서 정정하였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경비로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하고는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이제 다르죠.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 되는 것은 내용연수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고 수익적 지출은 내용연수 증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으로 해서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래의 거래에 있어서는 수리비가 10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건물이 100만 원이 계산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수리비가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에 의해서 지금 업무용 건물 자산 가격에 더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자산 가격에 더 합쳐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업무용 건물에 대해서 100만 원이 더 추가적으로 자산이 증가를 시켜주는 것이고 여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수정 이익으로 해서 수리비를 전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을 이익으로 계상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매우 중대한 오류에 해당하는 정규오류 수정이익, 정규오류 수정 손실은 정기분과 전정기분으로 구분하여 계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당 처리된 손익계정의 환입과 환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앞부분에 있어서 PL 계정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는 것에 오류분에 대한 것하고 정당 처리된 이 두 가지를 서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의 연도 중 거래는 정당하게 처리되었으나 동금액 중 일부를 환입
또는 환출하는 경우에는 단기 수익 또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키워드가 되는 것은 단기 수익이나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년도를 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수익이나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이때의 계정이 뭐냐? 예수금이자 환입 환출입니다. 그래서 환입 환출입니다. 환입 환출. 해서 이것은 지금 정당한 거래일 경우입니다. 정당한 거래일 경우.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31일자 결산기가 있고 지금 예금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금에 의해 가지고 지금 매달 월별로 이자를 받는 것으로 해서 만기이자 지급식이 아니라 월별 이자로 해서 계속 이렇게 받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받아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의해서 받아가고 있다가 이것은 만기 때의 이율을 적용해서 받아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중도해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자를 중도해지 이자율로 적용을 다시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받아간 이자에 대해서 다시 환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이 계정 과목을 써야 된다. 이 계정 과목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은 정당하게 처리된 환입, 정당하게 처리된 거래이기 때문에 이때는 환입과 환출 계정으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서 지금 예시에 보시면은 A 조합에서 농협에서 2002년도 갑시에게 예수받은 정기예탁금을 2003년도에 다음과 같이 중도해지했다. 그래서 원금은 100만 원이고 기지급된 예수금이자는 10만 원. 해서 2002년도에는 8만 원. 그리고 2003년도에는 2만 원. 그리고 예수금이자 지급 시 원천 징수된 수입재산은 만 원이다. 해서 8,000원, 2,000원. 그리고 중도해지에 의해서 지급될 이자액은 7만 원이다. 그리고 7,000원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지금 이제 수입재세에 있어서는 그 차액분만 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재세는 원래 BS 계정인데 수입재세만큼은 차액으로 정정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수입재세는 차액분만큼 정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000원을 정정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 10만 원인데 7만 원이기 때문에 3만 원에 있어서는 예수금이자 환입 계정으로 해서 처리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정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금이자 환입하고 수입재세 이 두 가지를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워드는 정당하게 처리가 되었느냐 아니면 오류가 있었느냐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정기오류 수정 손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계정 과목이 들어가면은 틀렸다는 거죠. 자, 해서 자, 오류존표의 정정 절차에 보시면은 자, BS 계정에 있어서 연도중 정정은 취소라고 얘기하고 정당전표로 작성하고 붉은 글씨로 작성하고 관연도분 정정은 전표는 검정 글씨로 작성하고 사유만 붉은 글씨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PL은 연도중 그리고 관연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 연도중에 있어서는 환입 환출 해서 초과액을 붉은 글씨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수입이나 추가 지급은 원래의 과목으로 처리를 하고 과목 상이한 경우에는 과목 상이이기 때문에 전액으로 해서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계정의 연도중 정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관연도에 있어서는 단기손익의 영업의 손익 중 정기오류 수정이익 손실 해서 지금 단기 손익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관연도이지만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단기 비용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 중대한 경우에는 이제 BS 계정의 기초 금액의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기표를 어떻게 하는지 그 연습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